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늘 조용히 틀어두고 살아가는 67살 청취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살아오며 말 못했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지네요. 오늘은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그 여름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83년 제가 12살이던 해, 유난히 더웠던 6월 말이었습니다. 마당, 고무대야에 담긴 물이 햇볕에 데워질 만큼 뜨거운 날이었죠. 저는 그날도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을 하나씩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조용한 오후의 공기를 갑자기 가르는 건 말없이 집을 나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실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히 복도 끝에서 사라졌고, 현관문이 툭 닫히는 소리가 참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요.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어른들 일이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에게는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그렇게 제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난 뒤 집안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그냥 알아서 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사춘기를 혼자 견디는 건 생각보다 더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아빠랑 축구하러 간다며 자랑했지만, 전 그저 거짓말처럼 웃으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넘겼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신문지 속 부자간의 감동 인터뷰 같은 기사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말없는 원망덩어리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또 어머니를 향한. 가끔은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아버지의 눈썹 선이 보일 때 그게 너무 싫어서 일부러 앞머리를 길렀던 적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누구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한 채 그림자처럼 이름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잣말이 많아졌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 믿는 놈이 제일 무서운 거야. 술을 마시지도 않던 엄마가 부엌 식탁에 소주 한 병을 놓고 올 때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혼자 키우느라 이렇게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보다 왜 나한테만 화를 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시절 저도 점점 벽이 되어갔습니다. 말을 아끼고 눈을 피하고 속을 들키지 않기 위해 웃는 법을 익혔죠. 그렇게 집은 감정을 숨기고 견디는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 가족들은 꽃다발을 들고 운동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었죠.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도 일터에 나가셨을 거예요. 택시기사 일을 하시던 엄마는 늘 돈 버는 게 꽃보다 중요하다 하셨죠. 사실 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을 혼자 받았습니다. 누가 사진 좀 찍어줄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졸업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참 맑았는데 마음은 왜 그리 먹먹했던 걸까요? 시간은 참 빠르죠. 20살을 넘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30 즈음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절대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려고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하려 했고, 시간도 많이 내버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란 착각 속에서 저는 언세 통제하려 하고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싸운 날이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왜 나는 이토록 서툴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릴 적 그 감정 없는 집의 공기를 그대로 내 가족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그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는 꼭 말 안 하고 혼자 생각하다 화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투, 그 단어 선택.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 좀 해. 맨날 혼자 사귀다가 터뜨리지 말고.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처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거울 볼 때마다 눈을 피하게 되더군요. 특히 눈썹과 미간 사이 화내기 직전의 저 표정을 보고 있자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 전화는 가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밤에 걸려왔습니다. 시가족분 되시죠? 환자분께서 임종이 가까우셔서 전화기 너머의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름, 그 사람 이름이 맞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10초가 걸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야 하나? 지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혹시 날 기다리고 있다면 이였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그 병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얀 이불 아래 너무 작아진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뒷모습은 없고 주름진 눈가와 말라버린 손만이 남아 있었죠. 왔습니다. 그 한마디, 입안에서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떴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 나오려는 순간 간호사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십 통의 편지.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먼지가 앉은 편지들과 낡은 흑백 사진, 그리고 얇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야,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서 미안하다. 문을 닫을 때 네가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매달 너를 보러 학교 근처를 서성였다. 몇 통은 반송된 흔적이 있었고 몇 통은 열지도 않은 채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내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몰랐던 것이다. 전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 꺼내기까지 커피 2잔, 담배 3개비,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필요했죠. 왜요? 왜 그 사람을 못 오게 막았어요? 왜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너라도 지키고 싶었어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해는 됐지만 용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언젠가 알게 되겠지 싶었어. 그게 이기적인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 아이에게, 그 다음엔 제 자신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가슴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 무은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젠 가끔 전화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밥도 먹습니다. 대단한 화해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피어난 작은 온기. 그 아이가 한 번은 말했어요. 아빠는 이제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나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긴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늦게야 진심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라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때론 그 행동이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몰라보게 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편지를 꽃 옆에 조용히 두고 돌아설 때 그제야 마음속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손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때면 가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묻는 그 말투에서 내 아이가
또 나 자신이 떠오르죠. 그래서 저는 말해줍니다. 그건 말이야, 옛날에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거란다. 말을 아끼지 않고 기억을 나누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은 대단한 게 아니고 말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일. 저는 늦게야 배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오해한 채 살아온 분들이 그 마음을 조금은 풀 수 있었으면 해서입니다.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건 다시 말 걸어보는 일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